오늘은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 주요 지수들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추가 긴축 발언 속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나스닥 기술주만 상승했어요. 파월 의장은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서 올해 회의에서 두 번 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라는 점을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포럼 진행자가 한 번 걸러 한 번씩 금리 인상을 단행할 생각이냐라고 물으니까 연속으로 금리를 움직이는 방안을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해서 한 번씩 건너뛰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 이것을 사전 차단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준이 다음 달과 9월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속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신호를 준 거라는 해석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이처럼 오래 가는 것에 대해 놀랍다고 표현까지 하면서 현재의 긴축통화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강력한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 고착화의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 2%로 내려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의 두 강대국 G2,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몇 년 전부터 무역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물가 목표치 2% 달성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같은 토론에서 유럽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예상대로 상황이 전개되면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22%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04% 하락, 4,376입니다. 나스닥 지수 0.27% 상승, 13,59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9% 하락해서 3,609입니다. 오늘은 기술주 나스닥 지수만 상승했습니다. 오늘 빅테크주들을 보면 아마존과 메타가 0.1%, 0.6% 조금씩 하락하고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1.81% 하락해서 411달러.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으로의 AI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까지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중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사전 허가 없이는 엔비디아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선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엔비디아와 AMD의 주가는 3% 이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1.8% 하락 마감, AMD는 0.2%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테슬라 등의 일부 빅테크 종목들이 오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는데 특히 오펜하이머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450달러에서 5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넷플릭스 주가가 오늘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3% 상승해서 현재 430달러입니다. 작년에 메타와 함께 빅테크주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했었던 종목인데 올해 들어서 현재 넷플릭스 46% 상승 중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주말 나올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을 앞두고 오늘 2.41% 또 상승해서 256달러. 미국, 중국 전기차주들 모두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4, 5, 6월 2분기 중국에서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경우는 중국 전기차 세력에 밀려서 축소가 됐습니다. 테슬라가 2분기 중국에서 전기차를 15만 5천 대, 1분기보다 약 13% 많이 팔아서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점유율은 1분기 16%였는데 2분기는 13.7%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의 슈퍼차저 기업 가치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어요.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
NACS에요. 북미 충전 표준을 찾아가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가 평가 가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테슬라, 미국, 캐나다서 12,000개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지금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북미 충전 표준의 확대는 전기차 시장 지각 변동으로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글로벌 충전기 시장에서 표준 규격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테슬라의 북미 충전 규격 기준인 NACS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드, GM, 리비안, 볼보 등의 이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테슬라 충전소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테슬라의 충전 기준이 마치 스마트폰의 충전업계의 C타입처럼 결국 글로벌 시장을 장악을 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CCS를 전기차 충전 표준 규격으로 지정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NACS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글로벌 충전기 시장에서 테슬라 기준이 무서운 속도로 생태계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지난해 공식 블로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충전기는 기존 CCS 충전기 대비 크기는 절반이고 성능은 2배 좋다라고 자신까지 했어요. NACS 충전기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전기차 충전 방식의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완성차 브랜드들이 테슬라의 이 충전 방식에 잇따라서 동참을 하고 있는 이유는 북미 전기차 충전소 가운데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만 60%가 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애플 봅니다. 오늘 0.63% 또 상승해서 189.25달러,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38% 상승, 현재 335달러, 현재 2조 5천억 달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곧 3조 달러 단일 종목 사상 최초 넘어갈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주가가 20% 상승하게 되면 3조 달러 달성을 하게 됩니다. 애플은 현재 시총 2조 9,800억 달러, 200억 달러 남았어요. 어제는 400억 달러 남았다 그랬죠? 벌써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00억 달러를 더 넘어서서 지금 200억 달러 남았습니다. 2조 9,800억 달러. 지금 0.63% 지금 이유들이 나와 있는데 기술적 저항선 돌파를 했고 또 시가총액 3조 달러에 다가서는 종목에 대한 심리,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미즈호의 아이폰 생산량 예상치 상향 조정입니다. 미즈호는 아이폰 생산 상황을 점검한 이후에 생산량 예상치를 1천만 대를 더 늘렸습니다. 올해 2023년 생산량을 기존 2억 1,700만 대 예상해서 2억 2,700만 대로 1,000만 대를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애널리스트들은 애플 주가가 장기적 강세 상황에서 최종 저항선 183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지금 돌파해서 189달러. 또한 2024년 말까지 애플 주가 예상치가 254달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말까지 앞으로 약 34%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의 성장 스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4년 넘게 아이폰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상당수의 고객층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에 힘을 입어서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웨드부시는 애플의 적정 기업 가치가 3조를 넘어서 3조 5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강세 시나리오의 경우 내년, 후년, 2025년도까지 기업 가치가 3조 달러는 당연히 넘어서 4조 달러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